일정주 X게이트 역대 신고가 축하드립니다. 일단 지수부터 볼게요. 코스피 월봉 추세 하단에서 반등을 꾀하고 역배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때처럼 끊은 다음에 쭉 이렇게 쭉 올라가기를 바라야 되겠고요. 이거는 일봉도 이렇게 역배열 초록색깔 요 저항대 도달한 다음에 시초에 도달하고 전강 후약으로 밀리고 마감이 되었죠. 5일 연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은 또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도 7일 연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5일선 이탈했던 11월 27일에 조정을 경계를 하자고 했죠. 그리고 밀리다가 비상계음으로 한 번 더 저가 경신을 하고 돌발 악재로 다시 또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조정은 경계를 하도록 하자. 코스닥은 700 부근 회색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이 걸리고 있고 700을 확실히 안착해야 다음 요 역별 저항대 큰 거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오늘의 마감 시황 지수는 역배열에 저항대에 도달을 했고 탄핵 가결에 정치 테마주는 혼조세가 나왔습니다. 일부는 강세가 나오고 일부는 대장주들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이번 주에 BOJ 일본 금리 인상 관련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게 보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경계를 할 필요는 있겠고요. 정치 테마 이재명 관련주들 코나아이 웹캐시 이런 정책주들은 시초에 반짝했다가 조금 밀렸고 기존 대장주였던 동신건설, 에이텍, 이스타코 이런 애들은 하락 출발이 나왔죠. 고점에서 5일선 이탈하고 11선까지도 이탈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한동훈 관련주 당대표 사태로 개파락 나왔습니다. 토탈소프트, 오파스넷, DTNCR로 시초의 손절을 짧게 하고 싶어도 갭으로 건너뛰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짧은 손절이 안 됐죠. 이렇게 주식, 급등주들 특히나 대선주 같은 경우는 악재가 떴을 때 개파락 나오니까 조심을 하라고 초보자분들에게 특히나 개파락 주의하라고 경고를 드렸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이재명주나 다른 대선주들에게도 나올 수 있는 개파락이니까 숙지를 하고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우원식이 이제 계엄 사태 신뢰도가 이재명보다 높다. 신스틸러로 금요일 시간에 상승이었죠. 뱅크웨어 글로벌 그리고 효성 OMB 두 개가 상한가 나왔고 유비언, 케어랩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삼천리 자전거 이런 애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관련주도 조기 대선 치러지면 출마를 검토하겠다. 이제 나이가 다 찼기 때문에 40이 되면 대통령 출마 가능하죠. 해서 삼보산업, 넥스트아이, YBM넷 강세가 나왔고요. 드론 관련주들은 트럼프가 전일 SNS에 드론이랑 맥도날드 사진을 게시했고 미국 주식 언유주얼 머신스가 37%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국장 종목도 같이 올라가줬습니다. 시간의 상승이었는데 상승 마감을 했고요. 에이럭스, 제시언 시스템, 양자암호 관련주 일정주로 엑스게이트 KCS 반복 추천드렸고 오늘 크게 또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영상 컨텐츠 오징어 게임 2 12월 26일에 공개하죠. 요 일정으로 낙폭과대 자리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뮤직 스튜디오, 덱스터, 쇼박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테슬라가 역대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같이 반응이 퓨런티어, 인포뱅크 나와줬고요. 파마리서치, 해외 성장, VT 역시 해외 신규 시장 성장 가시화로 역대 신고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추천주였던 엑스게이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양자암호 대장주고 구글이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 예. 요 구간에서 갭 상승 나오고 연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작년 말에 역별 돌파 초입자리 발목자리에서 추천드리고 60% 급등 나왔고 또 완전히 똑같은 타점입니다. 발목 무릎자리 역별 끊어주는 자리에서 일정으로 반복 추천드렸고 최대 120% 넘게 상승이 나왔죠. 23년 말에 복습을 잘했으면 제가 추천 안 했어도 개별로 이번에 잡아서 수익을 냈을 거고요. 월봉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여기가 머리고 발,
발목 무릎자리 추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50%까지 올라가줬네요. 두 번의 수익이 크게 나와줬다. 무릎에서 가속이 붙는다. 이거는 일봉이고 박스 돌파 자리에서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비상계음으로 초록으로 밀렸다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쭉 150%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고사 보유자의 영역이죠. 일봉을 보면 가파르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서 박스 구간에서 이걸 다 매집으로 보고 일정으로 반복 추천을 계속 드렸고, 이때도 추천 또 밀렸다가 반등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정석으로 무릎 자리에서 가속이 붙었던 거고, 이때도 60% 수익 나온 다음에 뒤에는 밀렸단 말이죠. 지금도 오버슈팅이 나왔으니까 밀리는 거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5일선을 넣어서 보면 8천 초반대에 밑에 있기 때문에 현재 뒷방 지지로 밀려있죠. 5일선 이탈을 썼으니까 금요일에 좀 하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홀딩이 가능했고요. 만약에 이 하락 때문에 매도를 했다 한들, 제가 항상 한방 매도하지 말고 분할 매도하라고 하죠. 분할 매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일 때 분할 매도를 해라. 한방에 다 매도하지 말고 분할 매도를 해라. 그럼 내려가던 도중에 끝까지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도중에 반등이 나오면 남아있는 물량을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금요일에 만약에 일부만 매도를 했다면 또 올라와 주면서 수익 극대화가 이렇게 된 거죠. 항상 꺾일 때 전량 매도하지 말고 분할 매도를 하도록 한다. 매수도 마찬가지고, 이게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밑에서 양봉 하나 확인하고 추매를 했으면 되겠죠. 분할 매수만큼 분할 매도도 중요하다. 무조건 분할을 하셔야 수익 극대화, 손실 최소화가 됩니다.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고, 제가 추천했던 타점을 복습하는데 주력하도록 합시다. 지지 잡아 드릴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장대 양봉의 시가인 오늘 8860이죠. 8860. 근데 현 주가랑 머니까 9,500원, 만원 이렇게 넣어가지고 총 3개의 지지를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4차 지지로, 네 번째 지지로, 뒷방 지지로 8,200원으로 밀립니다. 그리고 이 단기 입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봐야 되겠죠. 요 캔들을 기준으로 잡아주는 지지는 고정값이고요. 이평으로 잡는 거는 변동값입니다. 이평은 날마다 변하니까. 다음은 KCS 볼게요. 같은 섹터라서 같이 추천을 드렸고, 얘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추천은 검정 색깔별로 3시 20분쯤에 드려요. 3시 20분쯤에 검정별을 따라다니시면 된다. 폴라리스 AI도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죠. 여기 일정도 25년 초 알려드렸었고, 차트와 재료 일정 동시만족하는 종목 위주로 추천합니다. 일정주는 이응지읒으로 쉽게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고, 다음 KCS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똑같은 타점, 발목자리, 여기가 발이고 발목 무릎자리 추천 들어갔죠. 여기가 머리고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 여기에서 팔아도 30% 이상의 수익이 쉽게 나오거든요. 거의 머리까지 가면서 최대 100% 수익이 나오셨고요. 무릎에서 가속이 붙는다. 운 좋게 머리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어깨에서 꺾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어깨까지만 가도 수익이 아주 크다. 눌림 추천 드렸었고요. 이렇게 M 패턴으로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주가 예상 그램 그려주니까 밑으로 밀려도 이렇게 손절가 이탈 없거나 추세 하단 지키면 아무 걱정 없이 반복 매매 홀딩 가능합니다. KCS 같은 경우는 양자 암호, 디지털 앞에 강한 일정 재료가 2개다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엑스게이트보다 KCS를 좀 더 많이 매수했을 것 같긴 하네요. 재료가 2개 있는 건 당연히 너무나 큰 호재죠. KCS도 지금 고점이니까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고, 자, 이 구간 계속 반복 추천 드렸고요. 첫 번째 추천이 여기 눌림 추천이었죠. 계속 반복 추천. 현재 오버슈팅 구간이니까 조심하시고, 오늘의 시가 1,300원, 그 다음에 5일선 밑에 9,700원, 그리고 1,700원,
이렇게 3개 지지 보시고 이탈하면 분할 매도 시작, 지키면 계속 홀딩 해가지고 추세 타시면 되겠습니다.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양자암호 관련주들 지금 너무 많이 튀었고요. 다음은 루닛 볼게요. 루닛은 무료 추천주였죠. 볼파라 인수로 매월 30억 정도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리고 25년 하반기에 FDA 허가 신청 일정도 있고, 루닛은 뭐 계속 호재밖에 없습니다. 호재 만발, 하락할 때도 호재 만발이었고, 일봉 주요하게 이렇게 4번 추천드렸고, 오늘까지도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21선 추세 타고 올라갔죠. 얘도 월봉이 무슨 자리죠? 발목 자리죠. 여기 밑꼬리가 발이고요. 옆으로 행보하는 걸 발목으로 보고 일정으로 추천드렸습니다. 바로 재추천 하루 만에 상한가 나왔고, 오늘까지 140% 상승이 나와줬어요. 여기서부터 반복 계속 일정으로 추천, 정배열 추천드렸고, 여기서부터는 추천 멈췄습니다. 왜? 120%나 올랐고, 고점 윗꼬리 떴고, 헤드앤숄더 흐름으로 이탈하는 자리가 보여가지고 보수적으로 추천을 멈췄고요. 이후에 연속 음봉으로 빠지다가 양봉 하나 확인하고 일정으로 8월부터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추천 구간들 잘 복습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는 피하고 연속으로 질질질 내려간 어깨 피하도록 합니다.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다 제공해 드리고요. 상위방 기준으로. 눌림 매수도 5만원쯤에서 드렸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할 때 홀딩이 수월했습니다. 일봉 121선 안착 루닛 일봉 121선 안착했을 때 박스 돌파 나왔을 때 추천드리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바로 상한가 나와줬고요. 지금 이렇게 고점에서 놀아주고 있죠. 여기 추천드렸습니다. 바로 상한가 나온 거예요. 상한가 나오고 흔들다가 21선 지키고 초과 상승이 나왔고요. 얘는 시가랑 5일선이랑 지금 가깝죠. 오늘의 저가가 5일선쯤 하니까 77,000원 1차 지지 잡을게요. 77,000원 지키면 계속 홀딩, 이탈하면 여기 박스 하단 73,800원, 그 다음에 7만원이 11선 15일선이 수렴되어 있는 자리니까 이렇게 3개, 그리고 21선 밑에 67,500원 정도 지지를 이렇게 4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하락폭이 마이너스 20% 정도씩 나왔단 말이죠. 지금도 고점 경신을 했지만 마이너스 20% 정도의 하락폭은 계속 생각을 하면서 포지션 대응을 하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이렇게 추세 박스로 움직여 주다가 뚫고 올리면서 고점 경신이 나왔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타점은 최근에 요 구간들이었고, 지금은 무릎에서 어깨 자리, 어깨에서 머리를 향해 가는 자리니까 머리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 머리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꺾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바닥 대비 160% 올랐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헤드앤숄더 흐름을 경계하면서 요 구간에서 추천을 멈췄죠.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여기를 지키면 상관이 없는데 이탈을 하면서 정석으로 이렇게 크게 침체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침체가 나올 때는 무시하시고 다시 추세를 돌릴 때 발목자리, 무릎자리에서 매수하면 가속을 받을 수 있다. 가속이 나온 거죠. 너무 발바닥 잡으려고 하다가 질질 끌려 내려가지 말고 발목을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도 터지기 시작하고요. 여기는 지금 거래량이 없죠. 이 구간 내려갈 때 거래량 없잖아. 근데 거래량이 조금씩 이렇게 터져주는 구간, 이 구간에서 장기 입형을 건드려 주면서 추세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루닛도 3시 20분쯤 검정 색깔 별로 추천을 드렸었고요. 언제 추천하나요? 진짜 오지게 물어봅니다. 3시 20분쯤에 추천드립니다. 너무 지겨워 진짜.
추천 시간은 3시 20분쯤이다. 검정 색깔 별 보시면 된다. 다음 제이시언 시스템 드론 가상화폐 엔비디아 3개 강력한 거 엮여있죠. 최근 드론으로 좀 움직여 주다가 엔비디아로 상승 나와주고, 오늘은 또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이 1억 5천을 찍어줘 가지고 같이 움직인 느낌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드론 때문에 간 것 같죠. 에이럭스 가상화가 같고, 나머지 가상화폐는 뭐 별다른 힘이 딱히 없었거든요. 이것도 월봉이 조금 비싸 보이지만 발목 자리에요. 발목 무릎 자리에요. 여기가 머리니까, 여기가 발이니까 딱 발목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하루 만에 22% 상승 나왔고요. 11일 만에 오늘까지 최대 35% 수익이 나왔습니다. 매번 추천하는 타점이 다 똑같죠. 엑스게이트, KCS, 루닛, 제이시언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타점에서 일정을 가지고 들어간다. 차트와 재료 일정 동시 만족하는 종목 위주로 들어간다. 이건 일봉이고,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이렇게 초록으로 빠졌다 가는 것도 생각하시고요. 노랑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하루 만에 22% 이렇게 보너스가 터졌죠. 제이시언도 드론주 양호하다. 29일에 3시 26분에 검정 색깔 별로 추천 드렸고요. 제이시언 현재 일봉 15일선 이탈 없이 올라갔고요. 금요일에 11선 이탈이 나왔긴 한데 이렇게 박스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죠.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 돌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고, 박스 하단은 이탈이 없이 15일선 이탈 없이 오늘 고점 경신을 해줬습니다. 이제 또 꼬리까지 합치면 이렇게 4층으로, 여기가 1층이라 치면 4층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6,100원 지지가 1차로 중요. 6,100원이 이전에 저항대 자리입니다. 이제 지지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시가 5,900원, 혹은 5일선이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5,850원, 5일선으로 잡읍시다. 5,850원, 그 다음에 밑에 11선 5,700원, 또 밑에 5,500원 15일선, 이렇게 4개 지지 보시고, 이탈하면 분할 매도,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 조금 널널하게 볼 거면 1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계속 홀딩 하셔도 됩니다. 평단에 따라 대응이 달라요. 내 평단이 여기야, 낮아, 그럼 조금 널널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고, 내 평단이 여기야, 그러면 더 타이트하게, 빠릿빠릿하게 짧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의 평단과 포지션에 따라 대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 얘도 조정폭이 최근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15일선 이탈하게 되면 크게 밀리는 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바닥 대비 단기에 100% 올랐습니다. 항상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진다, 이걸 잘 생각하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분할 매도 하시면 되고, 리딩 캡처 일정주 이응지읒지읒 초성으로 이렇게 알람 사인 드리고, 12월 그리고 25년 초 일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기가 뭐 무릎 자리인지 발목 자리인지 몰라도, 차트를 몰라도 불신해도 일정으로 25년 초까지 한번 가져가 볼까 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일정 매매에서도 무난하게 수익이 나왔죠. 다음은 에이럭스, 얘도 신규 상장주 드론 관련주고요. 국내 유일 드론에 뇌를 제조한다. 해외에서 아주 잘 나간다. 드론 매출이 22년도에 10억이었는데 올해 130억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엄청나게 뛰어올랐다. 신규 상장주 패턴으로 빠졌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때 꼬리 2개 달렸지만 이거 차액 실현 아니다. 홀딩 사인 드렸고, 9,000원 이탈 없으면 홀딩 가능하다. 홀딩 사인 드리고, 다음날 바로 17% 급등 25%까지 올라갔다가 계엄으로 밀리고 21선 지켜주면서 반등,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아래 위로 좀 큼직큼직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21선 지키고 반등, 오늘 시초에 11선 회복하면서 전고 돌파 해주면서 상한가 마감. 이제 중요한 게 상장 시가죠. 이때 상장 시가 맞고 떨어졌습니다. 12,400원쯤. 여기를 이제
종가상 안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돈 맞고 떨어졌다는 거 생각하고 여기 변곡점으로 체크해 둡니다. 꼬리 가격 역대 신고가 가격은 13,000원이고요. 또 밀리게 되면 이렇게 지금 최근에 뭐 계엄 때문에 밀린 거긴 한데 마이너스 30% 정도의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50% 밀렸고요. 파동이 크게 나오니까 밑으로 밀릴 때도 시원하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또 21선까지 내려오는 걸 최악의 흐름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시고요. 밑에서 눌림 잡을 수 있었던 타점은 양봉 하나 확인, 그 다음에 또 5일선 회복 확인. 5일선이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역배열을 끊었었죠. 그 다음에 손절을 21선 잡던가 여기 최근에 저가 수평 지지 손절 잡고 들어갔으면 됩니다. 이렇게 요날 들어갔을 때는 여기 21선 저가 수평 지지 손절 잡았으면 되고, 다음날 발목에서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좀 널널하게 밑에 손절 잡고 들어갔으면 되는 거죠. 21선 이탈 없이 이렇게 눌림 반등 수익이 N 패턴으로 나와줬습니다. 다음 YBM넷 교육주로 박스 하단에서 반복 추천 드렸고요. 상승 이유는 교육주가 아니라 이준석 정치 테마로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요 박스 하단 매매를 계속 하셨던 분들은 다시 또 박스 상단 5,000원 부근까지 도달, 아주 정직하게 박스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이번에 수익이 나왔어요. 교육주도 길게 보면 대선 정책주니까 이번에 디지털 교과서 이슈 요거 지나가도 길게 봐도 된다고 했죠. 그 중에 얘가 운 좋게 정치 테마로 박스 상단까지 가줬다. 만 39세인 이준석 이제 40살 40이 되면은 대통령 출마가 가능하죠. 이 내용으로 삼보산업 넥스트아이 상한가가 나왔고요. YBM넷도 튀어줬습니다. 일단 YBM넷 본 다음에 넥스트아이랑 삼보산업도 한번 볼게요. YBM넷 일봉, 일봉도 박스로 이렇게 움직여 주고 있었죠. 여기 장대양봉의 시가 3,300원 정도를 기점으로 요 하단에서 이렇게 지지가 잡히고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 지지도 이렇게 있었긴 한데 아무튼 요 박스 흐름으로 움직여 주다가 돌파하면서 가속 붙어가지고 오늘 갭상승 나오고 고가 24% 종가 12% 윗꼬리가 달리긴 했으나 시원하게 박스를 뚫어주면서 수익을 크게 해줬습니다. 전고점이 주요하게 있는 자리는 5,750원이고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 그리고 꼬리 끝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밀렸고, 오늘의 저가 4775 이탈하면 여기 5일선이나 전날의 종가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또 갭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텅텅 비어있는 구간이 있을 때는 늘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단기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음봉 윗꼬리가 떴다는 게 조금 깸찍하죠. 시가, 오늘의 시가인 5,000원 정도를 다시 종가상 회복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5,000원 위로 올라서야지 기분 좋게 홀딩을 해볼 수가 있다. 다음은 상한가 종목 볼게요. 삼보산업부터 월봉부터 봐야 되겠죠. 월봉이 연속 음봉으로 쭉쭉쭉 빠지면서 동전주 되려고 하다가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전의 맥점이 4,000원이네요. 4,000원 지지자리 중요했는데 이탈하고 죽었고, 또 올라오면 4,000원이 맥점이 됩니다. 오늘 점상으로 올라갔고 1년선이 3,000원, 그리고 아까 월봉에서 봤던 게 4,000원인데 481선이 3,000원 후반대, 121선 구름 돌파하고
점상이 나왔고 장기 입형 저항대 체크하면 됩니다. 여기 갭 메우기로 올라갔던 자리에 갭 메우기 나왔던 자리도 복습하시고, 과거 여기도 바로 직후에 갭 메우기 한번 나왔던 자리가 있네요. 바로 메우고 뒤에는 무너졌고요. 여기는 2달 걸려가지고 갭을 메웠고요. 점상 종목들은 점상 풀리기 전까지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점상인데 여기서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점상은 계속 올라가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웬만해서는 매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추세를 계속 끌고 가야 되겠죠. 다음 넥스트 아이, 동전주 화장품 관련주고, 16년도에 대시세 찍고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 그리고 또 반등 나오나 싶더니 무너졌고요. 최근에는 W 반등으로, 이렇게 W 반등으로 박스 돌파하고 600원 정도까지. 월봉의 전고점은 750 체크하시고, 오늘 갭 상승으로 상한가, 오늘 저가가 558, 이제 558 지지가 1차로 중요. 또 갭 상승 나왔으니까 떨어지면 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2년선에 3번 정도 저항 받다가 갭 상승으로 상한가가 나왔다. 훅 올라가 버렸고, 일봉상으로는 여기가 지지였는데 이탈을 하면서 무너졌고, 700원 체크, 그리고 여기도 지지였고요. 650원 체크. 항상 과거의 지지가 미래의 저항으로 바뀝니다. 해서 차트를 크게 보고 약점을 잘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저항에 닿을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포지션에 따라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평소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죠. 거래량이 별로 없다가 튀어줄 때 좀 크게 튀고, 지금 가속이 붙어서 올라가고 있다. 갭하락도 조심을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추가 상승이 실패가 나오면 이렇게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진흙당 자리, 싱크홀 자리 체크. 다음 개연 관련주 유라테크, 이건 민주당 정책주고 우원식 관련주기도 합니다. 역별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 이전에 맥점 보라 색깔을 안착하려고 시도하는 자리에서 개연주로 추천을 드렸었고, 여기다 개연으로 거의 다 움직인 거예요. 과거에도 개연으로 크게 반응이 나왔고, 이번에도 역별 돌파 자리에서 최대 20% 수익이 6일 만에 나왔습니다. 12월 6일에 홍준표가 개연 선언을 해야 된다 얘기가 있었고요. 우원식 정책으로도 엮여 있다. 일봉 최근 아주 정직하게 반년선에서 자꾸 꼬리 맞고 떨어지죠. 그리고 안착을 했어요. 이 안착을 처음 한 시점에서부터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반복 추천을 드렸고, 최대 20% 수익이 이렇게 나와 준 거예요. 이 꼬리가 매물소화다, 차익 실현이 아니라 매물소화다 라고 분석을 하고 계속 반복 추천을 줬던 거죠. 금요일에도 추천 줬습니다. 금요일에도 종가에 추천 줬고, 오늘 8% 상승이 나와줬고요. 최대 20% 수익. 종가상 5일선 이탈 없이 올라갔고요. 5일선, 11선 짧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기 평 보고 7,350원 그리고 7,000원 정도 요거 보고 이탈하면 매도하시고 지키면 계속 추세 타면 되겠죠. 이때도 개연으로 50% 올랐던 구간이 있습니다. 개연으로 올랐다가 금방 제자리까지 내려갔고, 얘도 오늘이 고점일지 뒤에가 또 고점으로 더 올라갈진 모르겠으나 꺾일 때는 항상 조심을 하도록 하세요. 올라가다가 꺾기 시작하면 찹찹차 분할 매도를 해주도록 한다.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홀딩 하시면 되고요. 다음 파마 리서치, 이거는 무릎 자리가 아니죠. 완전 머리 꼭대기 자리에서 추천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보 영역으로, 고보 자리로 추천 줬습니다.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다. 초보는 하지 마라.
초보는 여기 서 있을 때 내려갈 때 손절도 못해, 추매도 못해, 괴롭습니다. 초보는 이런 무릎 자리에서 하는 게 안정적이고, 여기는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고수한테만 하라고 했고, 11월 확정치 수출 데이터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수출이 크게 늘었다. 요 내용으로 계속 수출치가 올라가고 있죠. 일봉 거래량이 거의 없이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별로 없이 짤막짤막하게 움직이면서 뭐 가끔 장대양봉이 하나씩 있긴 하지만 좀 느린 흐름으로 느릿느릿 우상향하는 종목이고, 역대 신고가 나와줬습니다. 10월 요때 여기 전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역대 신고가 매매로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다 추천이 나갔었고, 좀 올라가다가 반등이 121선 지키고 올라갔죠. 여기 전고 돌파를 또 해주면서 역대 신고가를 찍어줬고, 여전히 고수와 보유자의 자리입니다. 계속 길게 보실 분들은 단기평 5일선이 조금 밑에 있으니까 오늘의 저가 짧게 25만 4,500원 1차 지지, 그 다음에 24만 5천원 전날의 종가, 중간값을 하나 넣을 거면 25만원, 5일선은 4차 지지로 24만원 정도, 뒷방 지지로 밀려나고요. 11선이 23만원 정도. 느리게 조정을 주면서 계속 올라갈 확률이 크니까 좀 느릿느릿하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뭐 적립식으로 모아가던가 음봉마다 좀 분할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도 더 간다 하더라도 조정을 이렇게 20%씩 주면서 가는 애다 보니까 거의 뭐 20%, 15% 이렇게 조정 주면서 가네요. 이 정도의 조정폭을 생각하면서 눌림 매수하는 것도 좋겠죠. 굳이 추격하는 것보다는. 추격 놓칠 것 같다, 그래서 계속 더 갈 것 같다 그러면 소량만 좀 추격하시고, 만약에 또 이렇게 밀리는 구간이 있을 때 추매해서 평단을 낮출 수 있도록 예수금을 좀 놔둔 상태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파마 리서치에 100만원을 한도를 들어가고 싶다, 그럼 지금은 한 10만원 30만원 정도 들어가고,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 그럼 그때 밑에서 이제 나머지 50만원 뭐 70만원 이렇게 큰 비중으로 또 들어가 가지고 추매를 하고 평단을 낮추자, 안정적으로 이런 매매를 하자 이거죠. 자꾸 이런 신고가 자리에서 막 100만원 한 방에 다 들어가지 말고. 다음 VT 화장품 대장주, 얘도 느릿느릿하게 우상향하는 종목이었는데, 자, 4월에 추천을 화장품 대거 드렸었죠. 5월 말에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으로 추천드렸고, 다 화장품 관련주들 크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여기 위에서 박스 주면서 움직이다가 역대 신고가 찍어줬고요. 해외 신규 시장 성장 가시화, 인수 이슈도 있고, K뷰티 14조 원 수출 금액 넘는다.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로 섹터 전체 훈풍이 불고 있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파마 리서치랑 유사하게 역대 신고가 가지고 있으니까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고 다음 눌림을 좀 노려보는 식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시고, 여기서 역배열 끊어주고 추세 돌리면서 역대 신고가 4만원 전고점 돌파가 중요했죠. 여기 4만원에서 여기를 기점으로 저항 맞았고, 근사치 저항 맞았고요. 이번에 뚫고 올렸으니까 1차 지지를 4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올선이 있긴 하지만 이거 너무 짧으니까 대응이 4만원 11선 정도를 1차 지지로 보시고, 다음 밑에 순차적으로 2, 3, 4 지지 보시면 되겠네요. 얘는 조정폭이 나올 때 마이너스 30% 이렇게 다 기본 마이너스 30% 정도의 하락 파동이 나오니까 요 위에서 마이너스 30%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항상 왼쪽에 얘가 얼마나 파동이 나오는가
울 때 얼마나 크게 우는가 이걸 체크해야 돼요. 다음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 이슈로 최근 하락이 나왔죠. 이렇게 하락 나왔다가 금감원이 반려시켜 가지고 급등 나왔는데 또 공시를 내면서 유중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또다시 하락이 나왔습니다. 21,000원 하단 지지가 중요한 자리죠. 일단 수익이 나와줬고요. 분봉 눌림 자리 추천드렸었고 여기까지 바로 이틀 만에 20% 수익 나왔고, 자, 회장이 유중의 의지를 보이면서 박스 하단까지 떨어졌다가 재차 보라색깔 21,000원 지켜주면서 오늘 역별 돌파 시도를 하고 있었죠. 이제 5%에서 오늘 한 16%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일단 월봉은 여기 21,000원 이전의 지지입니다. 여기 이전의 지지. 여기서 정직하게 지금 힘싸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큰 역배열은 끊지 못했어요. 아직 역배열은 끊지 못했고, 고가가 18%까지 갔네요. 18%까지 가면서 이제 박스 대응하시면 돼요. 21,000원 이탈하면 반드시 대응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일단 정리했다가 나중에 회복하면 다시 하던가, 아니면 아주 더 크게 떨어졌을 때 반등 확인하고 매수를 하던가, 맥점 21,000원 체크하도록 하시고, 박스 상단 가격인 27,000원 정도 돌파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481선 3만원, 그리고 갭매우기 나오면 31,000원 정도니까 3만원 31,000원 여기 목표가, 단기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되죠. 1차 2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스 매매 구간. 다음 두산 볼게요. 두산이랑 이수페타시스랑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AI 가속기에 필요한 MLB, CCL을 납품 중에 있다. 이 내용으로 좀 같이 많이 언급이 됐던 애들이고요. 오늘 두산이 지배구조 개편 무산에도 AI로 나왔다. AI 수혜, 엔비디아 수혜. 미국 빅테크들의 AS, IC 내지하 수혜 가능성, 이 내용으로 역대 신고가를 찍어줬습니다. 두산은 과거에 23년 8월 9월에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직후에 바로 70% 수익이 나왔고요. 뒤에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재료 소멸로 빠졌습니다. 딱 여기서 매도 잘 시켜드렸고요. 쭉쭉 내려갈 때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추천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을 했었고, 상장할 것이다에 먹고 상장했다에 떨어지는 거 알고 있었죠. 이 패턴으로 수익을 냈었고, 뒤에는 재료 소멸 나오고 뒤에 이제 전고 돌파하고 밀렸다가 또 올라와주면서 역대 신고가 찍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55%, 마이너스 55%두 번의 큰 하락이 나왔고, 이번에도 여기를 확실하게 만약에 안착을 실패한다면, 그리고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55%또 떨어지는 건 생각을, 최악의 여러분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홀딩 하시면 돼요. 지금은 보유자분들 다 추세를 타시면 되니까. 여기서 121선 회복하고 탄력 붙어가지고 121선 지키면서 역대 신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요 전고 돌파해주면서 단기 평을 넣으면 5일선이 조금 밑에 있죠. 5일선 뒷방 지지로 밀려나고요. 오늘의 시가 25만 2천원 1차 지지, 그리고 12일의 종가 24만 3천원 5일선 3차 지지로 볼게요. 23만 7천원 정도, 그리고 밑에 11선 22만 5천원 정도 4개 지지 잡고 추세를 타도록 합시다. 또 잘 가다가 이렇게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밀리면 찹찹찹 잘 해주도록 합니다. 워낙 크게 올랐었고 당연히 이런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지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저가 대비 120% 올랐으니까 당연한 큰 조정을 경계하면서 대응하도록 하자. 최근에 나왔던 조정이 20%네요. 다음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와이더 플래닛이죠. 오징어 게임 관련주고 또 갯매우기로 추천드리고 일정도 오징어 게임 2 12월 26일 일정 추천 성공. 3일 만에 최대 40% 올랐고요. 골든글로브 후보에도 벌써 올랐습니다. 1월 5일에 이것도 체크하도록 하시고, 관련주가 주요하게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아티스트 스튜디오, 덱스터, 뮤직 스튜디오, 쇼박스가 있고요. 오늘은 뮤직이 제일 크게 올라가줬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부터 볼게요. 주가 조작 의혹으로 두 번 연속 하락이 나왔고 이렇게 갭이 생겼습니다. 여기를 안착하면 여기까지 쉽게 간다 보고 올라오면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오면 1년선도 동시에 회복이 되는 거고, 상한가 쳤고 이제 뚫고 올리면 17,000원까지 여기까지 공짜로 먹는 자리였고, 높은 확률로 간다. 이렇게 최대 25% 수익, 고가까지 치면 더 크게 30% 40% 수익이 나와준 거죠. 지금 바닥 대비 한가 대비 90%가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한 30% 정도는 쉽게 떨어지는, 다시 또 1년선 정도까지는 쉽게 조정이 나오는 건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26일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2, 4, 6 6거래일 남았네요. 크리스마스는 또 빼야 되니까 6거래일 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항상 일정 전이 고점일 수 있다 늘 조심을 해야 되죠. 월봉은 박스 상단에서 저항 걸리면서 움직여 주고 있고, 2만원 안착이 중요한데 못하고 있고, 이렇게 박스 하단에서 이번에 반등이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네요. 박스 매매 구간 2만원 안착이 중요하다 월봉상으로는. 다음은 아티스트 스튜디오 볼게요. 레몽레인 월봉, 여기 1층 2층 현재 2층 자리에 있고 22,5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일봉은 얘도 주가 조작 의혹으로 여기까지 떨어졌고 갭이 10%밖에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유나이티드는 25%짜리였고 스튜디오는 10%짜리였어요. 이게 먹을 구간이 별로 없다. 뭐 10%도 크긴 하지만 당연히 뭐 스튜디오 10% 먹을 바에 유나이티드 25% 먹는 게 나으니까 유나이티드만 추천을 드렸고요. 얘도 갭을 근접하게 메웠네요. 갭을 메웠죠. 오늘 메웠네요. 17,000원 살짝 밑으로.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겠고,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있고, 다음은 위즈빅 스튜디오 월봉, 여기서 반복 추천 드렸었고요. 뒤에는 가짜 반등으로 쭉 빠졌고 밑에서 박스 돌파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봉 오늘 1년선 안착을 했고 1년선 2,000원 지지해주는 게 중요해요. 2,000원 지지하면 계속 힘이 붙어서 2년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000원을 지켜라. 그리고 오늘의 시가 1,800원 정도. 지지는 크게 이렇게 4개, 하나 더 넣어가 5개 보시면 되고, 여기서 1년선 힘싸움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죽었고 다시 올라오는데 근사치 맞고 떨어졌고 지금 안착을 성공을 했다. 2,000원 지키면 가속이 또 계속 붙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덱스터. 덱스터가 제 영상 초반에 항상 설명드리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교과서 차트입니다. 추천 들어가고 여기서 경고, 그리고 가짜 반등 주면서 무너졌고요. 위즈윅이랑 똑같죠. 같은 섹터니까 코로나 수혜로 쭉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똑같은 패턴으로 밑에서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얘는 2년선 저항받다가 2년선 여기 저항받다가 돌파 한착하고 오늘 한 번 더 튀어줬고요. 고가 15%, 종가 6%, 4번 연속 강세가 나와줬고 오늘의 시가 9,400원,
전날에 종가 9,000원 정도, 그리고 전날에 시가랑 2년선이랑 일치하죠. 요 2년선 8,500원 정도 지키는 게 3차 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3차 지지가 제일 중요하다. 2년선을 지켜라. 두 번 저항받았고 이제 저항이었던 자리가 중요한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쇼박스. 쇼박스를 제가 오징어 게임으로 추천을 드렸었죠. 요 구간에 오징어 게임으로 미리 들어가도 된다, 길게 중장기로 가져갈 거면 미리 매수해라 라고 했고, 파묘로 올라갔습니다. 파묘가 흥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한번 빠르게 나와줬고, 파묘 재료 소멸 당연히 나오겠죠. 파묘 재료 소멸 나오면 여기 밑에서 또 오징어 게임 2가 연말 일정이니까 또다시 중장기로 모아가면 된다. 도중에 또 다른 이유로 이렇게 튀어주면 땡큐고, 어쨌든 오징어 게임으로 가져가면 된다고 했고, 이렇게 수익이 또 나와줬고요. 지금은 흔들면서 약간 역배열로 움직이고 있네요.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던 중에 오늘 살짝 꼬리를 달았지만 살짝 돌파를 했고, 얘도 아주 귀여운 갭매우기 구간이 있었고요. 5% 정도 될라나? 딱 5% 정도 되네요. 전고점 하나 체크, 둘 체크. 4,500원, 5,000원 정도 중간값으로 4,800원 보시면 되겠고요. 쇼박스 월봉도 봅시다. 월봉 역별 돌파가 나오던 자리,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살짝 밀리고 다시 월봉상으로 4,5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관련주 에이텍. 월봉 낙폭과대 박스 돌파 자리, 무릎 자리 추천드렸고요. 여기가 머리죠. 여기 1층, 2층으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중장기로 추천드렸습니다. 이재명 대선 전까지 그냥 눈 감고 홀딩하면 되는 거예요. 80% 수익 나왔고, 이제 최근까지 320%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번 위기는 있었죠. 11월 선고 이때 위기가 있었는데, 비상계엄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에이텍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았다. 주주 입장에서는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지만, 아무튼 여기가 머리고요. 여기 또 머리까지 왔죠. 머리까지 왔기 때문에 조심을 슬슬 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또 탄핵 가결이 됐기 때문에 가결에 따른 재료 소멸도 조심을 했어야 되죠. 단기 재료 소멸. 선반응이 크게 나왔고 당연히 하락하는 걸 경계를 했어야 한다. 이거 어제 설명드렸던 건데, 문재인 때 16년, 17년 차트입니다.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했을 때가 요때쯤이 고점이고요. 선거에까지 가져가면 수입을 다 반납을 당합니다. 당선이 됐음에도, 대통령 당선이 됐음에도 주가 반등이 안 나오죠. 재료 소멸로 계속 내려간다. 요 세 개의 흐름을 잘 보시고 고점에서 몰리지 않도록 합니다. 현재 정치 테마주들 요런 자리 위치에 있으니까 조금 더 상승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빠질 거니까, 결국 빠지는 흐름 속에서 당하지 않도록 수익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대통령이 되면 관련주들이 더 가는 줄 알아. 근데 안 가. 당선됐는데 안 가잖아요. 당선된 날에 마이너스 25% 나왔잖아. 재료 소멸 나오잖아. 요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도 당선되니까 죽어버렸죠. 당선되면 초보자들은 이렇게 올라갈 줄 안다고, 다시 3만원 갈 줄 안다고, 5만원 10만원 간다고 믿고 있다고. 근데 제자리까지 빠져버리죠. 이걸 잘 복습을 하고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진짜 정형화된 패턴이라서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초보자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에이텍 일봉 목요일에 5일선 처음으로 이탈 나왔습니다. 목요일에 이탈 나오고 금요일에 회복 실패했고요. 오늘 탄핵 가결로 단기 재료 소멸 나오면서 11선도 이탈이 나왔습니다. 여기 또 반등이 또 시원하게 크게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게 폭탄 돌리기다. 머리에서 물리면 아까 앞에 봤듯 제자리까지
여기까지 끌려 내려갈 수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무리하게 좀 올라갈 때 추격은 자제를 하도록 합시다. 대선주 자체가 변동이 워낙 크고 돌바락제도 많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대응하기엔 진짜 너무나 껄끄럽고 어렵습니다. 오늘 한동훈 같은 경우도 개파락이 나왔잖아요. 그쵸? 일단 동신건설 볼게요. 동신건설도 오늘 11선 도달하고 힘싸움이 나왔고요. 오늘의 저가 그 다음에 15일선 21선 이렇게 이탈할 때마다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아직도 널널해요. 아직까지 홀딩 할 수가 있습니다. 전량. 근데 좀 높게 잡으신 분들은 더 짧게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평단이 낮으면 좀 여유있게 분할 매도 하시고, 평단이 높으면 전량 매도까지 생각하면서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든 다른 안전한 주도주로 교체를 하는 게 낫겠고요. 혹은 뭐 더 크게 떨어지면 분할 매수를 생각해 보시던가.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정치 테마주. 한동훈 관련주 볼게요. 한동훈 관련주가 오늘 크게 떨어진 게 오파스넷 개파락 나왔죠. 자, 요 구간이 훅 하고 그냥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봉으로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훅 떨어집니다. 20%가 훅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중에 여기서 손절하고 싶은데 손절이 안 돼. 그냥 지나치면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개파락을 맞으면 골치가 아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주도 앞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후보 어떤 정치 테마든 급등주는 다 이 개파락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니까, 특히나 대선주가 더욱더 이런 게 잦다 무섭다. 또 5일선을 여기 이탈을 했었고요. 수요일에 처음 이탈했네요. 수요일부터 얘는 분할 매도를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올라가다가 꺾이는 흐름이 나오니까, 여기서 꺾이는 흐름 나왔잖아. 5일선 이탈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해주면서 또 분할 매도를 해주면서 대응을 했으면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는 걸 피할 수가 있었다. 금방 제자리까지 내려가 버리는, 금방 제자리까지 내려가버리는 패턴을 보여주는 최악의 흐름이 나와버렸습니다. 갭하락자리까지 빠졌고요. 갭상승 나왔고 갭하락자리 급등 전에 가격까지 빠졌죠. 여기가 싱크홀 자리였습니다. 밟으면 푹 빠지는 진흙당 자리. 나머지도 다 뭐 똑같죠. DTNC, 아로 이런 애들도 오늘 갭하락이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 정치 테마주 우원식 관련주 보겠습니다. 명예직이죠. 대선에 출마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단기적인 이벤트 매수세가 나와줬습니다. 금요일에 뱅크웨어 글로벌이 시에 9.86, 효성 OMB가 7.99였는데 둘 다 상한가 바로 직행을 했고요. 이에 따라 여러 종목들이 다 우수수수 급등이 나왔습니다. 케어랩스, 유비온, 코오롱 모빌리티 얘네도 상한가, 총 5개가 상한가. 아주 크게 반응이 여러 종목이 많이 나와줬고요. 이걸 다 볼 수 없으니까 일단 상한가 나온 종목들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신뢰도가 이재명보다 우원식이 높다. 이에 반응이 나와줬고, 뱅크웨어 글로벌, STO, 토큰증권 관련주죠. 이것도 일정주로 지켜보다가 하락하는 거 지켜보다가 5일선 11선 회복할 때 추천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만에 25% 수익 나와줬고요. 일정 추천, 발목 추천 성공이죠. 이런 타점 잘 복습하도록 하시고, 뒤에는 또 흔들다가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금요일에 역배열 큰 거 끊어주고 오늘 점상이 나왔네요. 시간의 상한가였고 낮은 확률로 점상으로 올라갔다. 점상은 풀리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전고점이 7,000원 후반대, 그리고 다음 전고점이 만원 살짝 위입니다. 전고점 기준으로 저항대 체크하시면 되겠고, 다음 효성 OMB 사료 관련주죠.
요 하단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일봉 거의 점상입니다. 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으나 2년선까지 올라갔고요. 종가상 7,5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한 자리. 2년선 변곡점까지 올라왔고, 꼬리 저항대가 8,600원, 그리고 또 9,500원 있네요. 일단 요 두 개 체크하도록 하시고,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밀리게 되면 갭 상승에 따른 갭 하락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텅텅 비어 있는 구간이다. 갭 하락은 늘 의식을 해야 됩니다. 갭 상승 후에는 갭 하락을 늘 조심을 하도록 하자. 최근에 예스24가 3번 연속 이렇게 2번 점상이 나왔죠. 점상남 홀딩, 점상남 홀딩, 점상 풀리면 전량 매도 하던가 분할 매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갭 하락이 나오면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건데, 재료 소멸이 3일 천하로 바로 나오면서 무너졌죠. 한강 작가님 노벨상 수혜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추천드렸고 쭉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정석으로 밥동이 나왔다. 이 패턴을 경계하면서 대응하도록 하시고요. 우정바이오 이것도 연속으로 쭉쭉쭉 올라갔다가 고점 음봉 윗꼬리 찍고 제자리까지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무너졌죠. 이 패턴도 숙지를 하시고, 다음은 유비온. 유비온도 반짝 제자리 하는 패턴을 보여주다가 오늘 상한가 2년선 1350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고요. 동전주 구간이니까 얘도 조심조심. 월봉은 역배열을 이렇게 작은 거 끊어주고 올라오고 있고, 크게는 이렇게 역배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지였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는 맥점이 1200원 정도인데,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졌다가 두 번 맞고 떨어졌죠. 두 번 맞고 떨어졌다가 이번에 안착을 했고요. 여기 위에 큰 역별 저항대도 체크. 다음 케어랩스. 케어랩스도 역별로 빠지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역별 끊고 급등이 90% 나와줬는데 하단 이탈하면서 죽었고, 요 4,000원 4,000원을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역별 살짝 끊으면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크게는 이렇게 큰 역별 저항대도 체크. 일봉은 최근에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구글 홈 앱에서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121선 저항 맞고 떨어지다가 121선 근사치까지 왔고요. 3,100원 안착하는 게 중요. 그리고 1년선, 2년선 체크, 중간값 넣어주면 됩니다. 장기 입형 저항대 체크하도록 합시다. 다음 코오롱 모빌리티. 최근에 신저가 찍었고요.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 항상 마이너스 80% 조심해라. 역별 끊어주고 한번 급등 쳤다가 또 역별로 이렇게 빠지고 살짝 끊어줬네요. 기존에 지지였던 자리가 2,600원 정도 합니다. 여기 2,600원을 다시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위로 안착하는 게 중요. 121선 안착했고 2,400원 1차 지지 중요. 그 다음 2,200원 시가 1,930원 정도. 크게는 이렇게 3개 보시고, 여기 장기 입형 맞고 떨어지죠. 1년선이랑 반년선 두 개 저항 걸렸었고, 여기 1년선 2,8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평소에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인데 바닥에서 5원씩 엮여가지고 상한가가 나왔다. 다음 12월 16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정치 테마주, 조기 대선 기대감, 의원식 관련주, 아까 앞에 다 대장주들 살펴봤었고요.
다음 이준석 관련주 이것도 삼보산업, 넥스트아이, YBM넷 살펴봤었죠. 조기 대선 치러지면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관련주도 조금 반응이 나왔고요. 근데 여기 다 섞여 있습니다. SN테크는 이준석 관련주고 한국선제는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기도 하고 거의 뭐 이낙연으로 올랐다기보다는 다른 이유로 올랐다고 보는 게 맞겠죠. 홍준표 관련주 RT캐스트, 한국선제, 유리메이텍, 휴맥스홀딩스, 오세훈, 한국선제, 진양산업,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랑 한동훈 관련주가 크게 하락이 나왔고요. 이재명은 재료 소멸 느낌으로 고점에서 하락이 나왔고 한동훈은 사태 이슈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갭 하락이 나와버렸고요. 보유자분들은 대응하지도 못하고 크게 손실 전환이 혹은 수익 반납이 된 안타까운 상황이 나왔고 다른 후보자들도 미래에는 이렇게 한동훈처럼 당할 수 있으니까 늘 조심을 해야 돼요. 다음 신재생에너지 정책주고 유니슨 동국 SNC 유니슨은 동전주 구간이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 다음 지역화폐 관련주 웹캐시 코나이 시초에 크게 반짝했죠. 크게 올라갔다가 하락 마감을 했고 일자리 관련주 YBM넷 대성창투 YBM넷은 이준석 관련주기도 하고요. 다음 하반기 신규 상장주 뱅크웨어 글로벌 에이럭스 루미르 뱅크웨어는 정치 테마로 우원식 엮여가지고 상한가 나왔고 에이럭스는 드론 루미르는 우주항공 다음 드론 관련주 에이럭스 제이시언 시스템 제이시언 시스템이 정식 추천주였고 에이럭스는 홀딩 들였던 분석주였죠. 둘 다 크게 상승이 나왔고 양자암호 관련주 추천주였던 엑스게이트 KCS 오늘 급등 나와줬습니다. 1월 일정주로 드렸었고 다음 제약 관련주 AB프로바이오 전일 시의 상승이었고 상한가 자금 조달 기대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 기술 이전 이슈로 급등이 나와줬고요. 다음 신테카 바이오 슈퍼컴퓨터로 7년 걸리던 신약 개발을 2년으로 단축을 했다. 이에 낙폭과대 반등이 강력하게 나와줬습니다. 다음 자율주행 관련주 테슬라가 역대 신고가 찍어주면서 인포뱅크, 퓨런티어, 딥마인드 다음 유리기판 브로드컴 반도체 유리기판 도입을 추진하면서 JNTC, 피롭틱스 낙폭과대 반등이 세게 나와줬고요. 오징어 게임 관련주 12월 26일 일정 체크 뮤직 스튜디오, 덱스터, 쇼박스 가상화폐 관련주 비트코인이 또 사상 최고치 1억 5천 넘겼죠. 대성창투, 제이시언 시스템,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근데 가상화폐주들은 비트코인에 비하면 힘이 엄청나게 없습니다. 해서 가상화폐주를 하는 거는 비추 차라리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게 나은 거고 비트코인 하지 않을 거면 가상화폐주도 그냥 안 하는 게 다른 주도주를 선택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비트코인이 역대 신고가를 계속 하는데 얘는 이렇게 빌빌대는 게 조금 기분이 나쁘죠. 다음 신규 상장주 벡트, MNC 솔루션 벡트가 좀 강세가 나왔고 MNC 솔루션은 약세였습니다. 다음 대원전선 요 내용도 있지만 대원전선도 우원식 엮였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아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3시 20분쯤에 루니카 같은 추천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루니 추천드리고 하루만에 상한가 오늘까지 140% 상승이 나왔죠. 요게 무료 추천주였다. 다음 12월 13일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 정석으로 반짝 나왔나 볼게요. 서원 이낙연 관련주였고 고가 27% 종가는 2% 정석으로 반짝 나왔습니다. 동전주 구간이니까 조심을 좀 하시고 드래곤 플라이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150억
고가 20%, 종가는 5% 정석으로 반짝 나왔습니다. 반년선 안착 실패했고 시간의 상한가였으나 정석으로 반짝이 나왔다. 다음 AB 프로바이오 시간의 상한가, 나스닥 스펙 합병, 미국 관계사가 자금 조달 기대, 요 내용으로 낮은 확률로 상한가가 나왔고 동전주 구간이니까 역시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SN테크 이준석 관련주죠.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상한가, 종가는 8% 정석으로 반짝. 그래도 반년선 위에서 마감이 되었고 자꾸 급등이 나오는데 1년선 안착 실패, 또 1년선은 안착을 실패를 했습니다. 6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얘도 동전주. 다음 뱅크웨어 글로벌 우원식 관련주 낮은 확률로 상한가 점상으로 바로 올라갔고요. 다음 자율주행 관련주 프런티어 테슬라 주가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시간에 8%였고 오늘 고가 16%, 종가는 13%. 꼬리가 약간 달리긴 했으나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박스로 보면 되는 자리인데 살짝 돌파 안착을 했고 위에 꼬리 2개 체크. 상승 마감한 편. 다음 효성 OMB 우원식 관련주고 시간에 8% 상승, 낮은 확률로 상한가 나왔습니다. 다음 제시언 시스템 시간에 5.6%, 15% 마감했고 고가는 22% 정석 반짝. 그래도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드론 관련주, 엔비디아 가상화폐 관련주. SOS랩 시간에 5%, 자율주행 관련주고 이렇게 박스 상단에서 밀렸습니다. 고가 8%, 종가는 3% 정석 반짝. 다음 플루투스 휴럼 라이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얘는 7% 상승 마감했고 위세 하이텍 영화테크 일동제약 시오소프트테크 다 반짝하는 흐름이죠. 오늘은 낮은 확률로 우원식 관련주 2개, 뱅크웨어, 효성 OMB가 상한가, 그리고 AB 프로바이오가 상한가.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만 상승 마감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서원처럼 드래곤플라이처럼 이렇게 SN테크처럼 떨어지니까 요 정석 패턴을 늘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매일 시간의 상승 종목을 체크해놔야지 요 반짝하는 거에 당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다음 12월 16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우원식 관련주 대원전선 2.6% 오르면서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정규장 27% 정도 마감 시간으로 또 2.6% 올라주면서 상한가가 되었고요. MVH 코리아 상한가, 대원전선, 월봉 파동이 아주 정직하게 나와주던 종목 여기 이렇게 큰 박스였고 요 구간에서 제가 역배열 끊었으니까 이렇게 끊었으니까 하단에서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고 바로 빠르게 도달을 했죠. 그리고 초과 도달한 다음에 역배열로 빠지나 싶더니 재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현재 4,500원, 2,500원의 박스를 보시면 되겠고요. 꼬리로 보면 조금 더 확장이 되죠. 일단 박스 하단에서 중앙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일봉은 121선을 회복을 했고 121선 가격이 2,850원, 여기 지지를 1차로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저가 1년선 2차 지지 보면 되겠습니다. 2,600원 정도. 다음 3차 지지는 481선 최근의 저가 2,200원. 여기가 조금 허전하니까 대칭으로 넣어가지고 2,400원 총 4개 보시면 되겠고요. 대시세 나왔다가 크게 쌍봉 형태로 여기 이탈하면서 죽었어요. 요 가격 3,400원 정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3,400원, 3,500원. 여기 3,500원 맞고 떨어졌으니까 3,500원으로 봅시다. 3,5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자, 전체 흐름에서 이렇게 쌍봉 이탈하고 죽었고, 여기서도 작은 쌍봉 이렇게 이탈하는 구간이 있었고요. 쌍봉 이탈하고 죽었던 3,500원 안착이 중요. 다음은 MVH 어쩌고 월봉 21년에 고점 찍었다가 헤드앤숄더 흐름으로 이탈하고 무너졌습니다.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 최근에 1년선에서 저항 121선 저항대 걸린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 나와줬고, 1년선 2550 안착이 1차로 중요. 다음에 2년선 2750 장기 입형 기준으로 저항대 보시면 되고, 평소에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가 아주 가끔 튀어주는데 이때 정리를 좀 잘할 필요가 있다. 튀어줄 때 정리 못하면 횡보, 거래량 없는 구간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 수 있겠죠. 다음은 코오롱. 코오롱은 오늘 17% 마감했네요. 이전처럼 크게 꼬리가 달린 게 아니라 조금 약간의 작은 꼬리만 달고 마감이 되었고, 1년선 안착했고요. 1년선 15,700원, 그리고 오늘의 시가랑 121선이랑 가까우니까 시가 기준으로 14,500원, 크게는 이렇게 두 개 지지 보시고, 종가상 481선 17,4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때도 장중 돌파만 하고 안착은 못했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종가상으로 안착을 해줘야 돼요. 월봉은 여기 밑에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깨하고 있고, 제대로 쭉 올라오면 이렇게 큰 박스로 봐가지고 W로 또 4만원까지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이거는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하겠죠. 아주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고, 여기 하단 이탈함 당연히 정리해야 되는 거고, 위에서는 반대의 그림으로 쌍봉 이탈하고 죽었고요. 쌍봉 형태로 이렇게 이탈하고 죽었고, 지금 밑에서는 뒤집어 가지고 W로 반등을 깨하려고 하는 자리다. 만약에 4만원 안착하면 5만원 기존 맥점 저항대도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원희룡 관련주 STA 상한가, 파인디지털, 한익스프레스, 누리플랜, SAT 월봉이고요. 약배열로 빠지다가 반등. 기존의 맥점이었던 2,000원 정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도 거래량이 거의 없이 역배열로 빠지던 중에 반년선 저항대 걸린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1년선 1,900원, 2년선 2,100원, 장기 입형 기준으로 저항대 체크. 이때 2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장기 입형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맥점이었던 가격이 2,000원이니까 2,000원도 중간값으로 체크하도록 하시고, 다음은 파인 디지털. 얘도 유사한 흐름으로 거래량 없이 빠지던 애고, 최근에 장기 입형 121선쯤에서 맞고 떨어졌고, 종가상으로 3,800원 안착 중요하고요. 다음 4,100원, 그 다음에 4,500원, 똑같이 장기 입형 저항대 체크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맥점은 3,550원인데 오늘 살짝 받고 떨어진 구간이 있었고요. 월봉은 역배열로 쭉 빠지고 있는 중. 다음 누리플랜. 누리플랜도 역배열로 빠지다가 저항 맞고 떨어지면서 신저가 찍고 동전주가 되었고요.
역시 똑같이 거래량 없이 내려가면서 이때 갭매우기 올라왔던 구간 한번 복습하시고요. 여기 안착하면 여기까지 쉽게 간다. 1년선과 근산치 자리 도달했다가 뒤에는 무너졌습니다. 그때 뭐 이민정책으로 올라왔었나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는 갭매우기 실패를 했네요. 안착한 구간이 없죠. 안착을 해야 되는데 장중 돌파만 하고 안착한 구간이 없어서 어디까지 가지 못했고, 뒤에는 121선 저항 맞으면서 지금도 121선 저항 맞은 자리에서 이번에 시간 상한가 1년선 1700원 정도, 2년선 2400원, 중간값으로 2100원, 여기도 중간값 1600원 넣어주시면 되고, 평소에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한익스프레스, 얘도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 크게 박스는 이렇게 나와주는 건데 이탈을 했죠. 여기 꼬리는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배열은 요래 보시고, 반년선 저항 맞으면서 떨어지고 있고, 오늘도 반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다 똑같네요. 다 장기 입형 기준으로 저항대 체크하면 됩니다. 박스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은 해인도 원일용 관련주, 얘도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요. 2년선 맞고 떨어졌고, 2년선 1년선 맞고 떨어졌고, 이것도 장기 입형 기준으로 3개 체크. 다음 제주반도체 3%, 얘도 원일용 관련주네요. 제주반도체도 제가 추천드리고 중장기로 추천드리고 890%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졌습니다. 고점 윗꼬리 치고 정석으로 빠지고 있죠. 장대 양봉으로 길쭉길쭉하게 빨간색 마감, 그리고 연속으로 파란색 퍼렁퍼렁퍼렁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항상 과도한 상승이 나오면 당연한 밥동 하락을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이거를 제가 에코프로 작년 7월부터 고점 매도 사인, 그리고 쭉 계속 가짜 반등이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랑 일맥상통합니다. 완전히 똑같은 패턴으로 제주반도체, 한미반도체 다 빠지고 있다. 뭐 포스코 그룹주도 마찬가지고요.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쭉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죠. 월봉 여기 밑에서 반복 추천드리고, 전고 돌파 나올 때 또 중장기 추천드리고, 쭉 크게 올라갔다가 정석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다. 아직 역배열 돌파 못하고 있고요. 일봉, 자 여기 위에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죠. 여기를 지켰어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격이 요 자리인데, 이렇게 삼각 수렴으로 가다가 여기를 끊어줘야 돼요. 끊어주면 상관이 없죠. 여기를 지키면서. 근데 이탈하게 되면 장기 입형 차례차례 밑에 481선까지 검정 색깔 선까지 쭉 내려가는 걸 조심을 했으면 되는 거고, 깨름직한 게 여기 고점 음봉 윗꼬리, 작긴 하지만 짤막하긴 하지만 어쨌든 요게 고점에서 눈에 보이면 상당히 그슬린다. 조심을 해야 된다. 지켜주나요? 못 지켜주나요? 못 지키네요. 이렇게 요 구간에서 요 자리에서부터 조금 여기서 버텨보더라도 이걸 확인한 순간부터는 다음에 여기 1년선, 2년선까지 12,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최악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긴장을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에코프로처럼 계속 가짜 반등을 주면서 빠질 수 있다. 결국에 여기 481선까지 빠지고 더 밑으로 밀려버렸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주가가 우다다다 올라가면 요 구간에서는 그냥 가든 말든 초보자분들은 보내주는 게 좋아요. 더 간다 한들 보내주자.
괜히 요거 손절 못하고 끌려 내려가지 말고. 제일 중요한 패턴이 주가가 장기평이랑 멀어지면 다시 장기평이랑 요 장기평 주황 초록 검정이랑 다시 닿으려고 해요.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멀어지면 조심을 하도록 하자. 일봉상으로도 이렇게 크게 역배열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 아까 월봉에서도 역배열이었죠. 여기를 기점으로 껐을 때는 살짝 끊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작은 거 큰 거 역배열 저항대 체크하도록 합니다. 다음 여기 지지 자리였던 자리, 여기를 또 수평 저항대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단기평을 넣어보면 61선 맞고 떨어졌고 61선 맞고 떨어졌고, 61선 가격이 11,000원 정도 하네요. 일단은 21선은 회복을 했습니다. 21선은 회복을 했고 61선 11,000원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 자리가 딱 요 수평 맥점 자리랑 또 근사치 자리기도 하고요. 한미반도체 아까 잠깐 봤는데, 한미반도체도 다시 볼까요? 추세 이탈이 최근에 나왔었고요. 지금 회복을 했나 봅시다. 월봉 회복을 아직은 못하고 그냥 첫 번째 빨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여기 저가를 지켜야 되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1차 2차 떨어지는 거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도 역배열에 아직 갇혀 있고요. 요 추세 위로 일단 다시 올라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10만원 회복이 중요합니다. 역배열로 이렇게 살짝 끊었네요. 살짝 끊고 3일차입니다. 3일차. 그리고 2년선 위에 또한 11일의 종가 89,000원 위에서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89,000원을 지켜라. 89,000원을 지키면 지금 발목자리가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89,000원 지키면 10만원 장기평 두 개가 수렴되어 있는 자리까지 돌파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실패하면 7만원까지 또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를 기점으로는 여기 작은 역배열, 요게 장기평과 같이 일치하는 저항대가 됩니다. 크게 오르면 장기평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그때는 121선에서 반등 성공했고, 뒤에는 반등 실패하면서 차례대로 초록 검정까지 빠졌다. 그러니까 주황 이탈하면 121선 이탈하면 초록 검정까지 빠지는 거 늘 조심을 합니다. 다음 모델 솔루션 상한가, 오늘 뭐 딱히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최근에 오픈 AI 그리고 스마트 글라스 내용이 있었습니다. 챗봇 인공지능 관련주, 신규 상장주네요. 얘도 마이너스 80% 나온 것 같죠. 항상 신규 상장주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 조심을 하도록 하자. 딱 이렇게 떨어졌고, 얘가 맥점이었는데 이탈하고 죽었고, 다시 올라오는데 3번 돌파 시도하다가 안착 실패하고 밀렸습니다. 여기서 또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죽었고, 요래 역배열로 잡혀있고요. 살짝 끊으려고 시도하고 있네요. 최근 장기평 꼬리 장중 돌파만 하고 밀렸고, 반년선 정확하게 맞고 떨어졌고, 얘도 장기평 반년선 만원 초반 12,000원 중간값으로 여기 꼬리 중간값은 아니네요. 중간값 11,000원 보시면 되겠고, 4개 저항대 체크하시고요. 최근에 박스는 요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김동현 관련주 SG글로벌 PN풍년 6% 3%대 상한가, 다음 상한가 종가 지켜주고 3,100원 정도
종가상 지켜주고 있죠. 오늘의 저가 기준 잡읍시다. 3,050원. 3,050원 지키면 전고를 향해서 4,000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역배열로 잡혀가지고 좀 계속 큰 역배열로 빠지는 형태도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050원을 지켜라. 2,700원, 그 다음에 2,400원, 2,000원 장기평 기준으로 지지대 체크하시면 되고요. 4,000원 가기 전에는 전날에 고가 3,600원쯤 체크. 다음은 PN 풍년이는 아직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짝 이탈했네요. 살짝 이탈했고 5일선 이탈. 그래도 11선은 지켜주고 있고요. 11선이 8,500원, 21선, 15일선이 8,000원, 500원 단위로 오늘의 저가가 8870. 짧게 이렇게 3개 지지 잡고 대응하시고 5일선 가격인 9,8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고점에서 박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은 11선 위에 있다. 하지만 밀리게 되면 이전처럼 또 61선 부분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은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 6,60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11선 이탈 나오면 파동이 워낙 크니까. 다음 3빌리언 신규 상장주죠. 위에서 놀아주다가 살짝 밀린 자리에서 시간에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서 5일선 회복하고 쭉 올라갔다가 5일선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오늘의 저가 5,770원. 여기 지키면 또 역대 신고가를 향해서 나아갈 거고 종가상 6,500원 안착 중요하겠고요. 전고점 3일 전에 전고점 밑에 21선 여기 저가 지진 3개 저항대는 2개.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밀리면 4,000원 후반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혹여나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쌍봉 형태로 이탈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M 패턴으로 올라가다가 살짝 밀렸거든요. 올라가다가 만약에 혹여나 밀리면 쌍봉 이탈하고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홍준표 휴림 에이텍 동전주니까 조심하시고 상패 위험도 있었던 애입니다. 여기 상패 위험이 있었고 큰 추세 여기 이탈하면 조심을 해야 되죠. 매도를 시작해야 되죠.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든 해야 되는 자리였고 매도했으면 살았는데 매도 안 했으면은 기회비용 상실에 상패가 될 뻔했는데 거래 재개가 됐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하락이 나오면서 동전주가 되고 요 밑에까지 떨어졌고요. 반년선 저항 걸렸네요. 반년선 69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여기서 반년선 안착 못하고 밀렸었고요. 동전주니까 조심조심. 동전주들이 밑에서 테마 같은 거 한번 바람 불어주면 이재명 이스타코처럼 크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 주긴 하나 그래도 초보자분들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얘도 가든 말든 안 하는 자리죠. 동전주고 차트 자체는 괜찮았어요. 장기평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동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동전주가 갈 때는 시원하게 올라간다.
얘도 온 김에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재명 관련주 단기 평 넣어야 되겠죠? 5일선 이탈하고 11선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개파락 나왔고요. 이렇게 개파락이 나온 거죠. 9일의 종가 1691 1691까지는 쉽게 하락하는 자리다. 여기 개파락 자리 체크해도 쓰면 되는 거고, 11선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고요. 이탈하면 순차적으로 15일선, 21선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이재명 관련주들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적극적으로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는 도중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전량 매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 치면 분할 매도 하다 보면 이렇게 전량 매도가 되겠죠. 여기서 물린 분들이 또 추격하다가 물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주면서 요 전고점까지 가고 더 크게 올라가면서 모두에게 수익권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벡트 신규 상장주, 오늘 첫날 상장했죠. 분봉을 봐야 되겠고, 여기 시가 이탈하고 무너졌다가 다시 시가 회복 시도, 근데 종가상으로 안착 못하고 밀렸습니다. 시가가 만원 정도 했고요. 향후에도 만원 정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약별로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저항, 또 여기 저항 체크하시고, 여기를 종가상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 그 다음에 전고, 그 다음 여기 지지가 나왔던 자리 그대로 또 저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요 두 개 8,300원, 8,900원 두 개 주요한 저항대 체크, 그리고 만원 중간값으로 9,500원 보던가 여기 전고를 또 보시면 되는 거죠.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W 형태로 반등을 꾀하고 있다. 같이 상장한 애도 볼까요? MNC 솔루션. 얘는 시가 회복이 나왔었네요. 시가 이탈하고 내려갔다가 회복하고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는 또 무너졌고요. 58,000원 시가 체크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여기 54,000원 역배열은 이렇게 여기를 끊고 올려야 되죠. 그 다음에 수평 저항들 3개 체크, 4개 중간값을 하나 넣으면 6,000원 보시면 되겠고, 일단 폴라리스 AI 3%, 폴라리스도 최근에 추천드리고 한 40% 정도 수익이 나오냅니다. AI 관련주, 재건 관련도 엮여 있고요. 얘도 어김없이 역배열 끊어준 자리, 발목 자리에서 추천 들어가고 수익이 나왔죠. 손절가는 보라 색깔이고 여기 초록 색깔 네모는 모두 다 눌림 매수 홀딩 구간입니다. 여기 살짝 밀렸다고 해서 뭐 울고불고 할 필요 없어요. 보라 색깔 이탈 전까지는 눌림 매수 홀딩 구간 홀딩을 하면 된다. 월봉은 고점이었습니다. 2층 박스, 보통 여기서 추천을 드리는데 이미 급등을 했다가 빠지고 반등 나오는 3,000원 자리, 이것도 역별 돌파 자리긴 하죠. 그러니까 고점 속에서 발목이에요. 고점에서 발목 3,000원 추천드렸고, 그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40% 상승이 나와준 거고요. 일봉은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는 거, 큰 거 끊어주는 거 확인하고, 여기를 발로 보고 여기를 발목으로 본 거죠. 여기가 머리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요 관점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렇게 수익이 최대 40% 나와준 거고요. 시간으로 또 반응이 나와주네요. 최근 박스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이렇게 고점 박스, 종가상으로 3,600원 정도 이렇게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도 단기 입형을 좀 봐야 되겠고, 5일선 이탈, 요때 이후로 5일선 회복한 다음에 5일선 이탈이 없었고요.
11선, 15일선, 21선 단기 입형 보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박스 대응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무릎에서 추천드렸던 타점 잘 복습하시고, 머리는 여기 전고점이 3,900원 정도 합니다. 역대 신고가 가격은 4,300원이네요. 여기 안착하면 뭐 사실상 신고가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동이 워낙 크니까 고점에서 50% 하락했죠. 여기도 50% 하락했고요. 고점에서 물리면 반토막 날 수 있다. 감내를 해야 되는 파동입니다. 이게 안착하면 역대 신고가로 계속 힘이 붙을 수도 있는 주식의 꽃, 신고가 매매 자리긴 하나,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지금 역대 신고가를 향해서 가던 자리였는데 밀렸잖아요. 이렇게 지금도 올라가다가 밀릴 수 있다를 생각하면서, 파동을 생각하면서 추격할 때는 손절을 짧게 잘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초보자가 매매하기에는 껄끄러운 고점 자리다. 초보는 웬만하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매매를 하도록 합시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 머리까지 쭉 가면은 분할 매도하면서 추세 수익 극대화하면 되는 거고요. 머리 매수 피하시고, 머리 매수 피하시고, 무릎 노랑을 공략하도록 하자.